자,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경제 정보도 쉽게 전달해드리는 경제닥터 유재성입니다. 네. 안전하게 가정경제를 지켜드리는 경제보안관 김희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오늘도 돈키분들의 귀를 탁 트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식당이나 공장, 소규모 상점 등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돈키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더 중요한 화재보험입니다. 네, 화재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요즘 이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요? 올해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택 지붕이나 차량 파손, 공장 화재 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시기도 했고요. 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이 되나요? 네, 이런 경우에 가해자인 북한의 보상을 요구해야 그러니까. 하잖아요. 요구하시면 되죠. 에? 안 될까요? 요구를 하고 네. 싶은데 누구한테 할까요? 그러니까요. 위원장? 그런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 자동차의 피해의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결국 피해 차주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 수리비가 70만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보험료를 할증하지는 않고 대신 보험료 할증을 1년 유예하는 형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혹시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대해서 쭈디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하긴 했는데 처음 듣는 네.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를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이 자기 차량 손해담보는 내가 차량 때 차량의 사고가 아닌 차량 내가 대 실수로 차량이 아닌? 내가 실수로 뭐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들이받는다든가 그럴 수 가드레일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 실수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로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손해액의 약 20%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3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담금에도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바로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는 거군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화재보험이 없는 경우 현재로서는 다른 구체화된 보상 방안은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예비비로 보상을 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최근 민방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요. 네. 앞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누군가가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또 선이 또 그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함부로 오갈 수도 없고 맞습니다. 예, 연락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 두 분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든 건물이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이제 그 부분은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어쨌든 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방송에서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는 몇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주디 혹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화재보험이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의무 아닐까요? 당연히. 사업장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물론 화재보험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화재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사업장을 운영할 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도 또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화재보험 같은 일반 보험은 내 자산을 보상해주는 손해 부분과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보상해주는 배상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네. 여기서 손해가 아닌 배상에 대한 부분이
의무 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의무 가입이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의 책임보험 의무로 가입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대인과 대물에 대한 부분이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보험이나 재난배상 책임보험, 학원 배상 책임보험 이렇게 뒤에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붙어 있는 보험들이 의무 가입 보험인 경우가 많아요. 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중이용업소가 뭘까요? 뭐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극장이나 찜질방. 네, 찜질방.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더 크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무 가입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한 내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의무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의무보험만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보험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화재보험은 필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소방청의 화재 통계 영감에 따르면 10년간 화재가 많이 발생한 장소 1위인 주거시설을 뒤이어 바로 산업시설이고요. 네, 무엇보다 10년간 가장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건 공장 등 산업시설이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손해 규모가 큰데요. 이렇게 한번 화재가 나면 피해액은 물론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손실이 곧 가정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 1년 동안에는 2위 그리고 10년 동안에는 1위가 바로 산업시설이다. 손해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두 분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야 돼까진 됐어요. 뭘 어떻게 들어야 돼? 이게 이제 궁금증으로 남아요. 네, 일단 보험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화재보험을 가입할 땐 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기 차량 손해 이런 내 차량의 현재 가치가 자동으로 산정이 돼서 가입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화재보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물 구조에 따른 급수나 내 건물의 현재 가치 그리고 뭐 시설이나 인테리어의 가액 그리고 직기비품이나 재고 등에 대한 가액을 내가 제대로 산정을 해서 가입해야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단독 건물이 아니라 여러 업종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업종 적용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내가 1층에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세탁소가 있다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일반 음식점이 아닌 세탁소 업종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고깃집을 운영하면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탁소로 가입을 해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뭐 가입 업종과 요일 업종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요. 네. 가입 업종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고깃집을 말하고요. 요일 업종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쓰이는데 가입하는 건물이나 또는 층에서 1층이면 같은 1층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1층에 이제 음식점이 있고 옆에 세탁소가 있어요. 근데 세탁소가 음식점보다 실제 통계를 봐도 화재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옆에 있지만 옆에 세탁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도 더 크겠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세탁소 요율을 적용해야 해.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비싸게 산출받아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억울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주변 업종에 상관없이 내 업종만 보는 상품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보험료가 조금은 벌써 할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지 간에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층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해야 되고 이웃들 간에 좀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인사도 좀 나누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재보험의 통지 의무가 있어요. 가입 이후에 통지 의무라는 건데 처음에는 세탁소가 없었어요. 그렇지 나중에 네. 생길 수도 그래서 있죠. 일반 음식점으로 가입을 했는데 한 1년 뒤에 세탁소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어. 우리가 보상을 처리해야 될 때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탁소 요율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세탁소 주인한테 좀 받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건 맞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럴 순 없죠.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두 가지의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 잘 들으셨죠, 여러분? 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잘 꼼꼼히 체크해 두셨다가 아, 나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런 거 신경 썼었나?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화재보험을 안 가지고 있다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자동차 유리가 작은 돌에 부딪혀서 금이 갔습니다. 자기부담금 내고 보험 처리를 하면 손해일까요? 라는 질문을 3769님이 주셨어요. 어떤가요? 일단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원인 돌 뭐 차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누가 던졌을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냐? 그러면은 배상을 받겠지만 못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차량 손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금이 최소 20만 원이 무조건 있잖아요. 물론 유리를 교체할 때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통상 뭐 앞유리를 교체한다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20만 원은 내가 내고 40만 원을 보상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증은 안 되지만 3년간 사고 건수 뭐 합산을 통해서 할인이 안 돼요. 보험료 할인. 매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는데 사고가 없으면은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3년 이내 사고 건수가 한 건이나 두 건이 또 있다. 거기서 또 한 건을 적용하면은 할증률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보험 처리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진짜로 앞유리 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또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할증에 대한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따져볼 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냥 내가 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에 할증, 할인 요 정도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요.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월 2만 원가량을 내고 있는데요. 이 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해지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은 모르는데요. 3대 질병이 보장된다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최소 1, 2만 원을 내는 보험이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 일단요.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잘은 모르지만 이라는 곳에서 일단 혼 좀 나야죠. 아, 속상하다. 네, 지금 사연자분 저희 말씀해주신 분 들어보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또 네. 이분이 어떻게 가입이 3대 질병이 또 이 범위가 또 있거든요. 질병에 대한 또 보상 범위가 또 크고 작고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 1, 2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장이 넓은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또 분명히 갱신형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갱신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만 봐서는 3대 질병을 보장해 주는데 1, 2만 원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3대 질병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느냐 그리고 얼마를 보장해 주느냐 그리고 그 금액은 변치 않고 계속 똑같이 내느냐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라서 지금 이거 그대로 가져갔을 때 손해냐 아니면 어딘가가 조금 안 좋으셨어서 좀 비싼 걸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어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가 되었고요. 직업은 간판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쯤 공장을 확장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화재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화재 보험료가 매달 2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최근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출도 많이 줄었는데 가족들 보험료에 화재 보험료까지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제 은퇴 준비도 해야 하는데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연자분 간판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경기가 참 어렵죠. 너도 나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지출되는 고액의 보험료가 고민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노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죠? 네, 기존 고객님의 소개로 상담을 진행했던 제조업 대표님이셨는데요. 보험료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먼저 보험 현황을 좀 살펴보니 화재 보험료로 매달 200만 원을 지출하고 계셨어요. 네. 증권을 살펴보니까 적립보험료가 16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장화재 보험료는 보장보험료만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건강보험 67만 원, 배우자님 55만 원, 따님 보험료가 총 23만 원으로 다 합쳐서 145만 원 정도의 보장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고요. 와, 이게 얼마야 다 하면. 네, 화재보험과 건강보험을 합치면 345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보험료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한 달 월급이겠어요. 그쵸. 345만 원. 예. 아니 근데 적립보험료가 매달 16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화재보험에. 네. 근데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보통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3년 납이나 5년 납 또는 10년 납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대표님의 경우는 5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고 가입 당시 때 나중에 만기 때 환급되는 돈이니 저축하는 셈 치고 가입하세요라는 그 설계사의 말에 적립보험료 포함 200만 원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기 때 환급되는 금액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채 돌려받지도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되도록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또 다른 경우로 A 업종, 예를 들어서 진짜 간판 제조업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가 금방 업종을 변경해서 다른 업종으로 다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업종 변경도 필요한데요. 이때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중도에 해지하게 됐을 때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순수 보장과 저축의 개념으로는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적립보험료로 납입할 돈으로 은행에 적금만 넣더라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뭐 5년, 10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가 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업종을 변경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이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큰 문제인데 160만 원씩 적립보험료로 나가고 있다. 자, 그럼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을까요? 네, 일단 화재보험의 만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지했을 경우 환급금의 만기 때 받는 환급금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1년짜리 공장 화재 종합보험으로 1년 보험료 130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이 1년짜리도 있어요? 이게 네. 뭐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3년, 5년, 10년 등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약정한 기간까지 보장이 유지되는 장기 화재보험이 있고요. 네.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갱신을 통해 계약을 하는 일반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장기 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으로 제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일반 화재보험이 더 싼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해당 업종은 일반 화재보험이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기존 보험과 뭔가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사연자분 보험이 기존에는 장기 화재보험이었고요. 5년 납이었죠. 네. 가입 2년째 화재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보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일반 화재보험과는 달리 5년 동안은 가입이 안 되거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화재보험은
당연 장기 화재 보험과 반대겠지만 어떤 게 반대냐면은 아까 뭐 갱신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화재 보험은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직전 3년간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은 재가입이 어렵다는 걱정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화재 보험과 일반 화재 보험을 꼭 비교해서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좀 더 저렴한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표님과 상의 후에 일반 화재 보험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재 보험이랑 장기 화재 보험이랑 다 장단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 화재 보험은 일단은 뭐 갱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갱신의 위험률을 작년에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한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 내는 돈이 적은 게 난 더 중요해.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른 네네. 거니까요.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더니 일반 화재 보험으로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죠? 네. 자, 그럼 건강보험도 꽤 많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 가정 자체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도 꽤 많이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네. 네, 사연자분의 경우 종신보험 한 건과 운전자보험 한 건, 실손 종합보험 한 건으로 총 3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종신보험은 주계약인 사망보장만 2억이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네. 완납까지 2년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또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가 1세대 실손의료비라 보험료가 많이 비쌌는데요. 사연자분께서 병원도 자주 다니시지 않고 매우 건강하셨기 때문에 4세대 실손 전환을 통해 보험료를 줄였고요. 기존에 없으셨던 뇌혈관 및 허혈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또 암진단금 추가 2천만 원 정도만 보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그래서 전환 실손 3만 원, 기존 건강보험 7만 원, 새로 준비해드린 건강보험 9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 그래서 총 20만 원으로 기존 대비 무려 47만 원 정도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를 해주셨고 모자란 부분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47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예. 다른 가족분들은요? 네, 배우자님의 경우 CI 종신보험 한 건과 1세대 실손 종합보험 그리고 갱신형 보험이 5건으로 좀 많으셨어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좋아 보여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들은 다 좋아 보여요. 네. 배우자님 역시 건강하셨고요. 과감하게 CI 종신보험은 해지, 실손보험은 4세대로 전환해드리고 갱신보험도 전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부족한 보장에 대해 3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 추가로 요청해 주셨던 간병인 보험까지 준비해 드렸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4세대 실손보험 3만 원, 기존 건강보험 4만 원, 새로 준비해 드린 건강보험 간병인 포함해서 13만 원으로 총 20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따님은 지금 현재 고3 19살이셨는데요. 종신보험 한 건과 건강보험 한 건이 있으셨어요. 종신보험은 지금 당장 당연히 필요성이 없다고 하셔서 과감히 정리해드렸고 다른 한 건의 건강보험은 보장 금액이 조금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후유장애까지 포함해서 총 14만 원에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인 건데 요거를 사망 이후를 보장하는 걸로 잘못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드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됐거든요. 자, 보험료가 어떻게 변했나요? 네, 보험료는 이제 화재보험과 새 가족보험이 총 345만 원이었는데요. 맞아요. 기존에. 네. 화재보험은 1년 납 130만 원, 즉 월납 약 11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사연자분 20만 원, 배우자님 20만 원, 따님 14만 원으로 총 65만 원으로 절감을 해드리면서 보장도 빠짐없이 잘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셨던 노후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노후. 그래서 보험들을 정리하면서 받은 해약 환급금을 활용해 일시납 연금보험을 준비해드렸고요. 절감된 보험료를 활용해서 사연자분과 배우자분 각각 월 100만 원씩 연금보험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내가 생존에 있을 때, 내 노후에,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쓸 돈, 그러니까 노후 대비죠. 연금이죠. 요 부분을 준비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하에 종신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매달 부담되던 그 금액들을 또 이것도 아무 때나 해약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해약해야지 가장 나한테 이득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그걸 정리해 일시납 연금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두 분께 각각 월 100만 원씩 연금 보험도 준비를 해드렸고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내 사업장을 지키는 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해야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화재보험 가입 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과도한 적립보험료는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